안녕하세요. 2020년 2학기 교통공학 및 실험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교통공학의 기준팀 김재현, 김정우, 정선진, 이기준, 장석영, 조수현입니다. 이번 저희 발표의 주제는 버스 전용차로 개선 방안입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연구 배경, 선행 연구, 해결책, 기대 효과, 한계점 및 실현 가능성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버스 전용차로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로 크게 중앙버스 전용차로와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로 나뉘게 됩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는 기존 도로의 중앙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여 운행하게 되고,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는 가로변 쪽 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여 운행하게 됩니다. 이때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의 경우 일반 차량과 버스를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해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비해 일반 차량에 의한 방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전 2018년 기준 서울시에는 총 13구간 동안 135.6km에 달하는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하였으며 39구간 83.7km의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두 가지 버스 전용차로 중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대해 연구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버스 전용차로, 즉 버스 전용차로에 일반 차량이 없음에도 버스들 간의 교통정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퇴근 시간대 강남역에서 양재역 버스 전용차로 1.5km 구간을 버스가 통과하는데 약 20분이 소요되는데, 이를 환산하면 시속 약 4.5km로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하고, 이를 통해 버스 정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정체로 인하여 버스 전용 차로에 버스들이 줄지어 있게 되는데, 이를 전철에 빗대어 버스철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스 전용차로 정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첫째로 버스 탑승 시간 지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버스 탑승 시간 지체는 승객이 큰 정류장에 넓게 분포하여 버스가 모든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와 출발을 반복하는 것과 승객이 버스를 탈 때 요금을 지불하면서 발생하는 지체를 뜻합니다. 둘째론 현재 신호체계가 일반 차량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버스와는 맞지 않아 지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론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버스 전용 차선은 1차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월이 불가능한데, 이로 인하여 뒤쪽의 버스는 승객을 모두 태우더라도 앞차가 멈춰있기 때문에 정차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정체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먼저 이에 대한 선행 연구와 각 연구들의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선행 연구는 한명주, 이영희 님이 2006년에 작성하신 중앙차로를 지나는 버스의 우선 신호를 부여하기 위한 알고리즘 분석 후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중앙차로를 지나는 버스에 우선 신호를 부여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버스에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여 중앙차로 버스 운영을 원활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모든 버스마다 우선 신호를 부여하게 되면 일반 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들의 신호 혼란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와 승용차 간의 신호 조절을 위한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다른 선행 연구로는 우원석 외 사인이 2012년에 작성하신 논문 버스 플랫폼 배정을 통한 중앙차로의 혼잡 감소 방안 제시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중앙차로의 큰 버스 정류장 플랫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승객의 혼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버스 번호에 따라 정차하는 세부 플랫폼을 나누어 지정함으로써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현재 버스 중앙차로가 대부분 1차로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버스에 탑승객이 많을 때 뒤에 버스는 승하차가 끝나더라도 출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의하면서 앞선 두 선행 연구에서 한계점에 발생하는 공통 원인이 중앙차로에 진입하는 각 버스들의 도착 시간이 통일되지 않은 것이라고 추측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첫째, 버스에 우선 신호를 부여하더라도 우선 신호를 받는 버스들을 한 번에 처리하여 일반 차량의 혼잡도를 감소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는 플랫폼 설계 시 플랫폼의 모든 버스가 일괄적으로 출발하도록 하여 뒤쪽 플랫폼의 버스의 출발 지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버스 체인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은 6대의 버스를 하나의 체인으로 만들어서 운행하게 되고, 각 체인의 현황 및 위치는 GPS 및 BIS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두 개의 하위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정류장에서의 체인 플랫폼 시스템으로 버스 승차 시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위 시스템은 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버스 우선 신호 시스템으로 버스 표정 속도 증가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체인의 버스들이 지체 없이 빠른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버스 체인 시스템에서의 각 체인들은 버스 세대에서 6대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버스 정형로가 달라서 끊어지는 경우에도 새로운 버스가 뒤따라 붙어서 새로운 체인을 형성하여 각 체인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버스 체인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 중 하나인 체인 플랫폼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버스 정류장에 6개의 탑승 플랫폼을 만들어 운행하게 됩니다. 각 플랫폼에 어떤 버스가 도착할 예정인지 안내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객은 각 플랫폼 앞에서 미리 탑승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서 버스 승차 시간 및 정류장 대기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 승차 시간 절약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으로 교통카드 선지불 시스템과 자상버스 추가 도입이 있습니다. 먼저 교통카드 선지불 시스템은 중앙차로 정류장 안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승차 전 미리 요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탑승 시 교통카드 태그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승차 시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류장 내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CCTV 설치를 통해 부정승차를 방지하게 됩니다. 다른 방안인 저상버스 추가 도입을 하게 되면 출입문에 계단이 없어 고상버스에 비해 승하차 시간이 짧아지고 노약자 및 장애인 이용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상버스가 고상버스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안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버스 체인 시스템의 다른 하위 시스템인 버스 우선 신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선행연구 조사 중 첫 번째로 보았던 한명주, 이영희님의 논문을 보면 버스 우선 신호를 위하여 기존 주기를 수정 주기와 레인지로 쪼개는 방식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기존 주기는 원래 신호가 한 교차로 내에서 돌아가는 주기이고, 수정 주기는 지체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시간 길이를 바꾼 주기로 부도로 1현시, 버스 현시, 부도로 3, 4현시로 구성되어 있고, 레인지는 기존 수기가 수정 주기로 바뀌면서 남는 시간으로 버스의 얼리 그린 또는 그린 익스텐션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개별 버스를 검지하여 버스 우선 신호를 제공하게 되므로 각 버스의 속도와 간격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신호 조절이 불규칙해지고, 얼리 그린 또는 그린 익스텐션을 얼마나 제공해야 하는지 예상하기 어려워진다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체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버스 우선 신호에서 6개의 버스를 하나의 체인으로 생각하게 되어
맨 앞 버스와 맨 뒷 버스만 고려하여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가 3대에서 6대 단위로 끊어지므로 통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미리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의 레인지만 이용하고 부도로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되므로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버스 우선 신호를 통해 버스가 빠르게 통행할 수 있고 버스 체인과 함께 도입하는 경우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을 통해 버스 우선 신호로 인한 부도로의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버스 체인 시스템 하에 버스 우선 신호 시스템은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 운영되게 됩니다. 먼저 버스 우선 신호가 필요 없는 경우 레인지를 모두 부도로 손실 보상 신호 제공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버스 현시 이전에 버스 우선 신호 요청이 발생한 경우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체인의 통행 예상 시간을 계산하여 더 필요한 녹색 시간만큼 얼리 그린을 부여하고 레인지로 부도로 통행 손실을 보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현시가 끝날 때쯤 버스 체인이 검지된 경우 검지된 버스 체인의 통행 예상 시간을 계산하고 더 필요한 녹색 시간만큼 그린 익스텐션을 부과한 뒤 레인지로 부도로 통행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 체인 시스템의 총괄적인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BIS 상황실을 운영하여 버스에 부착된 GPS 시스템을 통해 버스 및 체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버스 노선을 식별하는 AI 카메라로 각 체인의 정확한 버스 위치 및 돌발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위의 정보를 이용하여 각 체인의 상황 및 신호 체계를 조절하는 BIS 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버스 체인 시스템에 알맞게 버스 노선 및 시간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버스 중앙 차로에 빠른 속도로 통과할 수 있는 간선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을 대폭 신설하고 기존의 중앙버스 차로를 이용하던 지선버스 및 마을버스는 다른 경로를 변경하여 운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방안으로는 각 상황에 맞게 버스 체인 길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차 간격이 길고 승객이 별로 없는 주말이나 평일 낮에는 한 체인의 길이를 상황에 맞게 짧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 체인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향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버스 탑승 시간 감소 및 신호 대기 시간 감소로 인하여 버스 표정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승객의 편의성 증가, 대중교통 이용자 수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해 교통 혼잡 완화 및 탄소 배출량 감소 또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체인 시스템의 한계점 및 실현 가능성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버스 체인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초기에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를 완화 및 해결하기 위해선 시민들에게 체인 플랫폼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며 버스 운전자에게는 체인에 관한 개념 및 운전 요령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BRC 상황실에서는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버스 체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로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버스 체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로로는 중앙 차로의 길이가 길며 버스 주행 경로가 어느 정도 중첩되는 도로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에 알맞는 도로를 잘 선정하여 체인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송파대로나 강남대로와 같이 버스 수요가 많고 노선 간 수요가 거의 일정한 도로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